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하는 게 사실 이것도 다 주관적이다 보니까 나의 이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계속 이제 돌아보고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고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좀 올인했느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올인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썸네일에서 확인해 보셨다시피 지금 이제 공급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왜 나온 것이며 또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부동산 관점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한 개가 이제 신공항이었었죠. 그래서 뭐 신공항이 되냐 마냐부터 시작을 해서 되는 게 확정되었고 이제 특별법까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정말 이제 시작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부터가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작은 유치를 잘할 수 있을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금 파격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였냐면 공항 이전터 옆에 아파트를 건설하겠고 나머지 지역은 당분간 허가를 중단하겠다라고 하였거든요. 요약된 내용을 살펴보면 K2 이전터 개발을 맡을 SPC가 손해보지 않도록 주변 그린벨트 148만 평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대구 나머지 지역은 당분간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주지 않을 것. 그리고 K2 이전터에는 14% 정도만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모두 비즈니스 센터, 관광센터, 두바이, 싱가포르식 수변 도시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항과 K2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을 때 후적지를 개발하겠다,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그림이게 되는 거고요. 이런 투자 회사가 들어왔을 때 또 문제점이 뭐냐면 돈을 이제 넣고 나서 돈이 못 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SPC가 기부대 양녀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공항을 너희 돈으로 좀 옮겨주게 되면은 여기를 후적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게. 뭐 대부분 아파트를 짓거나 이제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센터 정도를 짓는 식으로 그런 돈을 충당하는 방향성이 잡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기간들 이런 게 엄청 길어지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묶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개발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뭐 15조 뭐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돈을 묶어둘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대구시 하나 믿고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도 만들어졌던 거고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주변 그린벨트를 풀고 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구국제공항 주변으로 해서 이런 지역들이 다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사 내용에 따르면 148만 평을 풀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곱미터 개념으로는 한 5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사실 이 그린벨트 묶여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던 말의 골자는 요 그린벨트 묶여 있는 대부분을 일단 좀 풀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개발하고 싶은 곳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500만 제곱미터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곳이 이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죠. 거기가 이제 한 9,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제곱미터 개념으로는 한 35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일대 한 500만 제곱미터를 푼다라고 치면은 그런 헬리오시티가 15개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한 15만 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물론 이제 그런 걸 다 짓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원래 아파트들이 있는 주거지역이고 이 뒤쪽으로 공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항 주변이 다 녹색으로 된 부분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대부분을 좀 풀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확실히 뭐 어떤 구역을 정해서 찔끔찔끔 푸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푸는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뭐 아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지어지게 되면 어디가 좋을까? 이제 불로동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 길을 많이 지나가셨을 건데 정말 대표적인 혼잡 구역이죠. 이 공항을 지나서 우회전 하게 되었을 때 직진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로동, 복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8공로 같은 경우에 왼쪽을 보시게 되면 길가에 이제 작게 뭐 하회 단지가 있다거나 작은 상가들이 있는 그런 곳들인데 아마 이런 곳들이 가장 눈길이 가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어디나 이제 접근하기가 좋은 곳이고 결국 이런 쪽에다가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관광센터 만들고 잘 이용할 수 있는 배우 단지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금호강에 대한 뷰까지 잘 나올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을 좀 풀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뭐 한 가지 의견일 뿐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기존의 아파트들 바로 뒤쪽 부분들 이런 곳들까지도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다. 특히 1호선 라인의 접근성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장은 조금 더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서 당분간은 대구시에 공급을 전혀 하지 않겠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이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한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급을 막을 것이냐. 사실상 지금 대구에 공급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막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될 건데 사실 뭐 이거 개발 제한 구역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투자자들이 분양을 계획하는 것까지 고려해보면 정말 1, 2년 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시작인 걸까? 뭐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다른 지역의 공급을 막는다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갈까라고 하는 점은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찌되었든 여기에 대한 교통과 학군 그리고 인프라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잘 받쳐지는 게 진정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성이다 보니까 뭐 정말 최상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까지 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게 최선인 걸까 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올인한다 이런 개념이 참 중요하고 또 와닿는다 싶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정말 좀 말로나마 올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잘 지켜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